약속 문서, 약속책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고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고 아, 이게 어떤 행사구나 아시고 이제 여기에 한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바뀌거나 우리가 늘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는데 그때 되면은 다시 이제 가정통신문 보내거나 이렇게 또 다시 안내하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문서를 알아두시고 그거를 간간히 한 번씩만 이렇게 돌아보자고 뭐 단어라 이런 거라도 좀 익숙하시면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일상적인 그런 이제 일련의 계획은 거기에 차분히 들어있고 이제 그걸 해마다 똑같이 또는 이제 장면을 보충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이런 것들을 명확히 지키고 다 지금 설명드렸고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학교가 늘 기본만 하는 것도 잘하는 학교인데 그 기본에다가 더 무엇을 할 것이냐, 더 무엇을 이렇게 그런 것이 이제 그 학교에 남는 힘을 더 발휘하는 것이고 어쩌면 빛깔이고 이제 특징이고 그런데 이제 공부 그만하셔도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올해 우리 학교에서 뭔가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의 특징이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해요. 그 욕을 안 하고 갈수록 욕을 하는 횟수 어쩌다 하는 횟수라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의 요새는 욕을 안 해.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은 듣지 않는 거는 어떤 것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한다는 거는 한 번 들어가고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들어야 사실은 그 내뱉잖아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욕도 그렇다고. 집에서 들었든 TV에서 들었든 친구 사이에서 들었든 학교에 들었든 어쨌든 많이 들은 것이 자기가 감정의 격화 이런 걸 펴나오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욕을 듣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 저도 나가는 게 줄어들고 욕을 하고 싶은 상황이 덜 만들어질수록 욕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새가 아니라 거의 뭐 작년부터 점점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통제를 가는 게 거의 없잖아요. 작다 보니까. 그렇게 비교적 늘 평화로운 속에 하루를 지냈는데 욕을 하는 횟수가 거의 없다는 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집에서 일단 욕을 거의 안 듣는 분위기라고 제가 봐지고 그리고 둘째는 또래 집단 친구들 사이에서 욕을 듣는 경험이 거의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여기 택배 기사님들 가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가끔 그 택배 기사님이 애들이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택배 기사님이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걸 딱 들을 때 그 택배 기사한테 슬쩍 가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해줘요. 애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건 왜 하냐면은 애들한테 이렇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해줘서 내가 고맙다고 말을 해주면 다음에 올 때 애들한테 함부로 안 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려고 그래서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그걸 우리들 하는 거고 근데 그 전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학교에서는 좀 고운말 써주세요 이렇게 미리 얘기했다면 그건 좀 이상한 얘기죠.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미리 하고 싶어도 참고 있다가 그런 행동에 하나만 걸리기만 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렸다가 비슷한 거라도 보이면 어이구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들을 칭찬하는 방법 중에 금지를 시켜서 안 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올바른 게 나왔을 때 참고 참았다가 그 순간에 한마디 해주는 것이 훨씬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역시 참을성과 인내력이 많이 있어야 다만 참을 때 뭔가 목표를 가지고 참아야지 아무 목표 없이 참는다는 거죠.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참아야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서로를 잘 알아야 뭔가 이렇게 건설적인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잘 알지만 부모님과 서로 이렇게 잘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커피 한 잔씩 하시죠. 너무 마셔. 서로 아이들하고 물론 잘하지만 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를 대하는 거나 이렇게 훨씬 이렇게 정보량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그 아이들에 관한 정보도 많이 제공을 하면 할수록 그 우리가 뭐 그러잖아요. 민심을 똑바로 알아야 뭐 정치를 잘하고 한다는 것처럼 선생님들이 그 아이가 처한 환경을 제대로 한 정보를 갖고 알아야 사실은 그 아이에게 맞춤을 잘 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서로 이렇게 제공이 많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런 자리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교장으로서 인사말 대신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그래서 이제 저희들 기본 교육도 하지만 여기가 이제 좀 한 가지 더 우리가 추가하는 교육이 하나 있다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이 별도의 어떤 서로 합치고 좀 마음을 밝게 하고 이런 됐으면 좋겠다고 좀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악기를 몇 개 갖다 놨는데 이제 그동안 아이들이 뭘 교육했나 제가 알려드리지 모르려고 싶은 거죠. 이거는 이제 리코더라는 악기예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교과서에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한 악기고 해서 충분히 하고, 애들한테도 전교생이 지금 이제 리코더 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달에 2번씩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합주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로를 불고 하면 소리도 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소리 내기 한번 볼까? 아이들이 생각할 때 교장 선생님이 악기를 가끔 보니까 그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렇게 바라봤다 요새는 그냥 교장 선생님은 다 악기만 이렇게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 교장 선생님 아이들에게 제가 그 해주는 이제 말 중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반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라고 해요. 반복. 제가 이 리코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주하니까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이걸 불면 집사람이 단소 부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코더를 부르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습관이 되나 보죠. 그래서 이걸로 하면 아리랑으로 불러보니까 어떻게 리코더로 아리랑으로. 단소 같아요? 네. 단소인지 리코더인지 그 사람 단소를 본다고 하는데, 리코더는 이런 건데 아이들이 작년에 리코더를 통해서 거의 리코더는 많이 익숙해지고 잘 됐어요. 리코더 말고 교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작년에 이제 이걸 하나씩 다 사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런 리코더처럼 불면 무조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옆으로 불어야 되고 입김을 되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더니 작년에 그 아이들이 막 가방에다 꽂고 학교 다니고 막 그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것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집에서도 이제 이 소리를 애들이 이렇게 나면 가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소리를 좀 같이 좀 불어본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초기에 이제 바람이 확 불어서 막 했다가 워낙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바쁘니까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진 듯 하지만 그래도 소리가 궁금하시죠? 조금만 소리 내보세요. 이렇게 고음이 나면 돼요. 이렇게 입술이 마르면 잘 안 나기도 해서 점심 때 일부러 아이들 들으라고 점심 먹고 막 떠다닐 때 그 장소에서 한 번씩 들려줘요. 일부러 들으라고. 이제 막 뛰다가 어딘가에가 막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아이들이 조금씩은 순간적으로 귀를 집중하려기 위해서도 좀 뭔가를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운동장에서 뛰다가도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데 이런 비슷한 소리예요. 그 이제 이게 소리가 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옆으로 내는 걸 조금만 터득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때 옆으로 내는 걸 한 번만 입술 감각 익히면 그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옆으로 소리 내는 모든 악기들, 뭐 대금을 포함해서 이렇게 내는 모든 악기들 많잖아요. 그런 악기들에 대해서 이 입술 감각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옆으로 내는 악기는 소리를 내면 거의 반 정도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있기 때문에 그 악기를 더 이렇게 확장해서 가르치면 확장성은 충분히 좋은 악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기본적인 악기로 하는데 뭔가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거 말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학교에 좀 경천 초등학교에 하면 이거에 대한 브랜드를 올해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효과가 뭐냐면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이미지가 느껴지면요, 다른 것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다른 것들도 다 이렇게 수준이 높은 것처럼 이렇게 광고 효과를 받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러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그런 브랜드 효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제가 샘플을 갖고 있는데 플룻이에요. 플룻. 그래서 경천 초등학교 플룻 합주단을 올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거 한번 꺼내놓고 제가 보겠습니다.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플룻을 제가 이제 학교 총동창 회장님한테 우리 경천초등학교 올해 브랜드 플룻 합주단 만들려고 한다고, 이 플룻이 싼 악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 좀 학생 수대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총동창 회장님이 알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동문들한테 한 사람 전화해서 요거 한 대 사주는 사람 한 명 섭외하고 또 사준 사람 해가지고 애들 21명 섭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 사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학교 기증해 줬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겨울밤 내내 이게 동문들한테 전화하고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올해 2월 말쯤에 이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교육청에 뭐가 또 지원다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윤상현 선생님께서 경천초등학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좀 이제 이것저것 설명도 하셨는데
근데 도교청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사서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몇 가지 모델을 제일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모델을 했는데 괜찮은 모델 사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을 받아내서 그 덕분에 도교청 그래서 동문 회장님한테 우리 도교청이 사주기로 했으니까 굉장히 잠깐 멈추시고 나중에 원하는 거 다시 그랬더니 그분도 지금 몇 사람 많이 모으기로 했는데 아직 덜 부족해서 자기도 부담감 느꼈는데 그럼 잘했다고 기억하고 있겠다고. 그래서 이 모델을 사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시간이나 강사진 이런 거 다 지금 준비를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이들 배울 때 같이 배우시고 또 선생님들도 배우면서 아이들 지도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는 다 같이 진짜 한번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보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던 차랍니다. 그래서 지금 3월 달에는 아직 이제 강사가 투입할 시간이 안 되고 학기가 들어와서 그 전 단계로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이거 다 구입해서 학생들 오늘 나눠줬는데 그거는 플루처럼 불 수 있는 예비 연습용. 플루 이렇게 누를 수 있고 요것은 떼서 플루 니코처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플루처럼 옆에 소리 내기 어려운 아이들 리코더처럼 소리 낼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요거 떼서 다른 걸 바꿀 수 있는 요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연습용으로 오늘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이렇게 쭉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연습하는 거 들어봤더니 아이들이 충분히 천천히 하면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구 하나 빼놓지 않고. 그래서 올해 욕심내지 않고 1학기 지나서 한 2학기 좀 지나면 뭔가 이렇게 작은 무대라도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작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잘하는 아이하고 더 지도가 빠른 아이에게는 좀 더 어려운 거라고 해가지고 합주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그런 꾸미기 나름으로 충분히 브랜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다 같이 무대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운영회장님 저기 학부모들도 다 같이 뭔가 해서 좋겠다고 하시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학부모, 교사, 학생이 다 같이 하는 어떤 이런 데 도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거. 그래서 서서히 지금 학교가 그런 브랜드를 하고 있고 제가 그럼 오늘 꺼낸 김에 플룻을 하나 좀 준비한 거 들려드리고 제 인사말이 장어 길었는데 좀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독학으로 한 건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이제 단소나 이런 소금을 불었기 때문에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리코더가 크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실물이 오면 아이들한테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개인 악기로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악기를 가지고 망가뜨리지 않는 한에서 계속 집으로 갖고 다니고 혼자 개인 악기 연습할 수 있고 이렇게 할 건데 집에서 이렇게 가져오시면 악기도 소중히 잘 다루기도 하고 또 집에서 이렇게 연습할 때 관심도 많이 가지면서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거는요. 블루투스 스피커죠.
드려드린 거는 상상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예,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이들이 다 같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즐거워하고 또 다른 이렇게 대외적으로 경전 초등학교의 브랜드가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보일 거 생각하면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 교육에 충실하면서도 이런 이렇게 좀 퀄리티가 있고 아주 밝고 이런 브랜드를 만드는데 다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카페에 오신 것 같아요. 오늘 처음이라는 말을 2번 쓰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교직원보다 이게 저보다 부모가 참여한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는 처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에 교장 선생님께서 연주를 해준 건 처음입니다. 이것도. 네. 다음은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안내를 제가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장 선생님께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는 기본적으로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해서요.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될 것은 다 합니다. 물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로 다 합니다. 그런데 그거 이외에 우리 학교에서 다른 학교에서 하지 않는 교육활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묶여져 있는 두꺼운 거예요. 먼저 학교장 경영 의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경천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이 생각하는 힘과 비판적인 사고,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삶을 주도하는 학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현황판 있잖아요. 앞에 돌아가는 거기에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는 경천 이렇게 써 있고요. 아이들이 다모임 활동 시간이나 다스름 음악 활동 시간에도 꼭 하고 나서 그 활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전 교생이 전보다 다 한마디씩은 해야지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역시 우리 아이들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자 하고 있고요. 이거에 맞춰서 올해 교육 목표는 보시다시피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경천애인 교육입니다. 경천애인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 경천애인 각각 글자에 저희가 인성, 지성, 감성,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이 4가지인데 자기주도인, 그 다음에 창의인, 문화인, 공동체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보시면 되고 유인물 보시기 싫으신 분은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화면이 조금 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 앉으셔서 화면을 보고 앉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걸 원하시면 안에 유인물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4가지 인간상을 길러요. 뭐뭐뭐뭐요. 자기주도인, 창의인, 문화인, 공동체인. 저 인간상을 저게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에요. 학교에서는 저 인간상에 부합되게 교육을 해야지 되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저 인간상에 부합되기 위해서 어떻게 교육 중점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특색교육인데요. 특색교육은 남들 학교 다 하는 거 아니고 우리 학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색교육이 경천애인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술에 빠지다. 사실 말장난한 거예요. 근데 예술에 빠지다라고 하는 대주제를 가지고 여기 소주제가 있는데 악기에 물들다, 합주에 취하다, 공연에 반하다 이렇게 3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우리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역정교육은 놀이와 함께 하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싫으시잖아요. 좋으신 분 계시겠지만 애들이 학교 가서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요일 싫으실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요일날 학교 오기 싫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을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소원을 들어주 월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월요일 날에 그 뽑기 해가지고 당첨된 친구가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놀이와 함께하는 월요일을 운영하기로 했어요. 월요일을 학교 오기 싫은 마음 조금 좀 달래주기 위해서 5교시 창체 시간에 교과 시간 빼지 않고요. 창체 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교과 말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아이들을 주별로 다른 활동을 해서 놀이와 함께 좀 즐겁게 월요일 5교시는 좀 즐겁게 보내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에는 매월 첫째 주에는 체육놀이 전교생이 다 같이 해요. 소인수 소규모 학교라서요. 아이들의 그 소규모 학교의 단점을 조금 보완하고 장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같이 하면 즐겁잖아요. 이제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다 같이 놀이 활동을 하고 체육놀이를 하고 2, 3주에는 음악놀이를 해요. 음악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4주에는 다 모여가지고 다모임 놀이라고 표현했는데 애들이 자기의 생각놀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야기된 부분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아이들 의견도 소중하게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특색교육은 잠시만요. 예술에 빠지다. 이게 뭐야?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술에 빠지다가 우리 학교 특색교육이야. 그리고 역전교육은 놀이와 함께하는 월요일이야. 월요일은 아이들 조금이라도 신나게 해주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교육 목표 구현 중점 활동인데 아까 제가 4가지 인간상 길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4가지 인간상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걸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경이 아까 인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했죠. 이게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자기 주도인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로교육 강화되어 있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로교육은 읽어보시면 다 아시고 특히 작년에 우리 꿈기 발표했었잖아요. 괜찮으셨었나요? 학습 발표에? 작년에? 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꿈기 발표회를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르게 하는 편이에요. 작년에 특히 더 다르게 했고요.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 모두 다 발표할 수 있고 다 같이 즐길 수 있게. 네. 이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첫 주 월요일 아까 전교생 놀이활동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역전교육으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하고 행복놀이 시간 운영하는데 특히 올해는 건강한 아침 만들기에 조금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아이들이랑 담임선생님들이랑 같이 걸어요. 운동장을 같이 아침 시간에 걷고요. 아침밥을 줘요. 작년에도 아침밥을 준 건 아시죠? 아이들. 근데 작년에 아침밥을 저희가 주다 보니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영양가가 이게 있나 하고 저희들 자체 반성이 됐어요. 아이들 이렇게 급해서 냉동 핫도그 이런 거 돌려주기도 했고 식빵에 잼 발라주고 이런 것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바꿨어요. 조금 아침 활동 시간 선생님들 아침 시간 담임 선생님들마다 하시고 싶은 활동들도 있고 그 아침 시간을 밥 먹이는데 다 소비하기가 좀 아깝다 해서 좀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이걸로 바꿨어요. 검은콩 선식이랑 하루 경과. 이게 아이들 아침이에요. 왜냐면 아침을 거하게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배고프지 않게 먹이면 되고 영양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빨리 먹어야 되고 번잡스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실 검은콩 선식인데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국내산 검은콩이에요. 진짜 콩가루 방앗간에서 갈아가지고 저희 이거 이렇게 사서 아이들 주고요. 학교에 우유가 오잖아요.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면 우유도 잘 안 먹고 그냥 집에 가져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아침마다 우유가 오니까 우유 타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빨대 뽑아서 먹으면 돼요. 그릇도 필요 없어요. 틱 뜯어서 우유 타고 흔들어서 마시면 되고요. 그래도 좀 부족할까봐 견과류. 이게 아침이에요. 근데 먹기 싫다는 애들 어거지로 주지는 않고요. 아침밥 안 먹고 왔거나 또는 희망하는 아이들에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아침밥 주는 학교도 없을 거예요. 월요일만 주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 네네네. 그
다음에 천지성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창의인을 기르기 위해서 하고요. 창의인을 기르기 위해서 참학력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창의 융합 능력 신장을 위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3학년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기주도적 영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조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AI 팽톡 그거 이렇게 동의서 보내주셨었죠. AI 팽톡이 혼자서도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침에 담임 선생님들 그거 활용해가지고 하거나 쉬는 시간에 하고 싶은 아이들 그거 열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요. 학기별로 한 번씩은 영어 발표회나 대회 이런 것들을 좀 열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오거든요. 원어민 선생님들이랑 수업할 때도 선생님들 전부 다 담임 선생님들 위주로 다 영어 수업을 해요. 그리고 원어민은 옆에서 도와주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원어민 활용도도 조금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에 해당하는 감성 부분이고요. 이거는 문화인을 키우기 위한 활동들입니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있고 생태전화 환경교육 실시가 있는데 저희 여기 문화예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교장 선생님이 전천후 모든 학기를 섭렵하고 계시는 그런 되게 좋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예술에 빠지다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제가 예술에 빠지다가 학교 무슨 교육? 특색교육. 네, 특색교육. 노래와 함께하는 월요일 말씀드렸고 1인 다 악기 연주. 정말 아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접하는 악기가 굉장히 많아요. 교육과정에서 하는 악기 이외에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게 아까 보여주신 리코더, 뭐 실로폰, 멜로디온, 단소, 소금 이 정도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올해는 플루트 할 거고요.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악기가 있어요. 국악기 중에 가야금도 해요. 우리 아이들 가야금도 하고 있고 방과후로는 뭐 하는지 아시죠? 우쿨렐레도 하고 피아노도 해. 희망하는 애는 바이올린도 가르쳐줘요. 진짜 완전히 굉장히 많은 악기들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자기한테 맞는 학생 개인한테 맞는 악기를 정말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많이 열어주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그리고 올해는 교육청에서 100만 원 예산 받아가지고 동요 부르기도 해요. 작년에도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하긴 했었었는데 예산을 받아서 그 받은 거 가지고도 아마 동요 부르기 저희 올해도 대회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인에 해당하는 존중입니다. 공동체인데 공동체인 기르기 위해서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이랑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교육 활성화에 대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회하고 다모임이 굉장히 우리 학교는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생활안전부장이 4학년 담임이거든요. 4학년 담임의 생활안전부장으로서 저 학생 자치회하고 다모임을 굉장히 활성화시키고 있어요. 아이들 되게 잘하고 있고요. 되게 민주적으로 아이들 투표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월별 미덕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천에 있는 인성인권교육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저희 아까 식전에 잠깐 보여드린 거 있었잖아요. 그 인권 라디오. 그것도 지금 생활안전부장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루하실 테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아주 자세하게 열심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학사 일정 보실게요. 수업 일수는 올해 1학기가 99일이에요. 조금 길어요. 1학기는 99일로 잡았고요. 2학기는 91일. 총 190일. 모든 학교가 190일 이상 학교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더 나가면 안 돼요 라고 하셔도 더 들려줄 수 없어요. 자, 190일이에요. 190일이고 1학기가 8월 20일까지예요. 그럼 8월 20일까지 학교 오는 거 아니고요. 방학 포함해서 8월 20일까지. 방학식은 7월 24일. 그 다음에 2학기는 8월 21일부터 25년 2월 28일까지인데 겨울방학식은 1월 3일. 1월 3일 날 다 끝나요. 종업식, 졸업식, 작년처럼 다 끝나요. 1월 3일. 네. 그리고 재량유업일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부모님들 재량유업일 안 하고 싶으시잖아요. 저희도 별로 재량유업일 안 하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올해에는 경천 한마당 축제 있잖아요. 저 여기 경천중학교하고 계룡초등학교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는
그 경천 한마당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나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경천중학교하고도 계룡이랑도 저희가 같이 해야 되는데 경천중학교는 이미 8월 28일을 휴업 수업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게 교육과정 운영상도 좋을 것 같아서 9월 28일 날 휴일 수업일로 잡았어요. 근데 휴일 수업일로 저렇게 잡아놓게 되면 꼭 반드시 재량휴업일 하루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 오는 날 학교 나오게 했으니까 하루는 재량휴업일로 쉬어야 된다는 게 충청남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루를 잡아야 되고 그날이 10월 4일 달려보시면 그래도 조금 그 가운데 연휴가 껴져 있는 날 그래도 어디 가시기도 좋게 10월 4일 날로 저희가 재량휴업일을 하루 잡았습니다. 혹시 불만이 계신 분 계셔도 손 들지 마시고 그냥 참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는 출결관리하고 체험학습 신청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출결관리인데 이거 관련된 거는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하고 쿨 알림이에다 올려놔 드렸어요. 결석하고 났을 때는 꼭 반드시 결석계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결석계 제출해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희 5일 이내에 제출해 주셔야 되고 증빙 서류들이 꼭 있어요. 질병 결석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근데 3일 이상 질병 결석을 했었을 때에는 꼭 병원에 갔다 왔다가는 증빙 자료를 함께 내주셔야 돼요. 처방전도 괜찮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진료 확인서나 소견서도 괜찮아요. 그런 거랑 꼭 같이 내주셔야 돼요. 결석계 내실 때. 이거 체험학습 신청하실 수 있는데 연간 체험학습 쓸 수 있는 날짜는 37일이에요. 37일 동안 체험학습을 할 수 있어요.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는 출석 인정 결석이에요. 그러니까 결석으로 체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체험학습 신청하실 때는 반드시 하루 전에 담임선생님께 신청서를 꼭 제출해 주셔야 돼요. 이건 역시 신청서 제출을 하시지 않으시면 체험학습 갔다 오셨다 할지라도 결석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하루 전날. 왜냐면 하루 전에는 꼭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꼭 말씀해 주시고 정말 바빠서 나 못했다 그러시면 어디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냐면 저녁에 체험학습 신청서 작성하셔서 사진 찍어서 담임선생님한테 보내는 것까지는 돼요. 그것까지는 그 전날, 여하튼 그 전날까지는 어떤 방법으로든 담임선생님이 알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 보고서는 갔다 오셔가지고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결석기 양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사유 적으시고 저 기간 있죠. 맨 위에 있는 기간. 이 기간에 이렇게 쓰시게 되어 있는데 며칠간이라고 쓰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공휴일을 빼시는 거예요. 만약에 금, 토, 일, 월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며칠일까요? 2일. 네, 결석 기간은 2일이에요. 4일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공휴일 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첨부해야 될 서류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 결석 며칠 이상? 3일 이상. 3일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애들 여기 이렇게 써 있거든요. 처방전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머지 의사가 주는 그 소견서나 확인서 그런 거 갖고 오셔도 돼요. 그 다음에 올해 달라진 양식은 제가 올해 양식을 조금 바꿨어요. 결석기 양식을 작년이랑 다르게 하도 개인정보 예민하셔가지고 이게 진단서를 같이 내다 보니 좀 여기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개인정보 수집도 이용에 관한 이 사항을 저희가 조금 넣었어요. 이것도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저희가 법정 장부로서 5년 동안 학교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부들이에요. 그래서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이랑 보고서 양식이에요. 이것도 올라가 있거든요. 신청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체험학습 신청 기간 쓰실 때 뭐 뺀다고 말씀드렸죠. 공휴일 빼시는 거예요. 공휴일 빼시고 쓰시고 보고서 작성하실 때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내용은 성의 있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꼭 반드시 꼭 넣으셔야 될 것이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 학생 사진만 넣으시면 안 돼요. 보호자 동반 사진 같이 있는 사진을 꼭 붙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동학대 관련해가지고
애만 어떻게 했을까봐 이거 굉장히 많이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출하실 때 보호자 동반, 뭐 할머니도 괜찮고 할아버지도 괜찮아요. 보호자면 돼요. 보호자가 같이 있는 사진을 찍어서 여기 붙여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하세요. 근데 잘 또 안 계신 분들은 또 그리고 학부모 경조사 참석 확인서가 있어요. 올해도 이거 제가 잠깐 바꿨어요. 학부모 경조사가 뭔지는 아시죠? 네, 같이 학부모 경조사도 이따 제가 경조사 일수 알려드릴 텐데 그 일수에 맞춰서 이거 확인서 제출해 주시면 결석 아니에요. 출석 인정돼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고 참석사에 보시면 여기 결혼 형제자매 부모 결혼은 1일이에요. 1일이고 그 다음에 입양 이거는 해당사항이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망했었을 때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사망했을 때 학생은 부모님 기준이기 때문에 5일까지 출석 인정이에요. 그리고 사망 부모의 조부모 그 다음에 부모의 외조부모 형제자매 그의 배우자는 3일 그 다음에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이렇게 되니까 참고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담임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 학부모 연수가 있어요. 다음에는 근데 이거 연수까지 하면 너무 지루하시잖아요. 힘드시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학교에서 꼭 학부모들한테 해야지 될 연수들이 있어요. 의무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의무적인 연수들이 있어서 유인물로 다 넣어드렸거든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걸로 학부모 연수는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학부모의 구성에 관한 건데요. 2024학년도 우리 학교 학부모의 구성에 대해서는 담당 선생님이 2학년 담임 선생님이신 윤성자 선생님이세요. 윤성자 선생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이어서 학부모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올해 학부모의 임원 구성 후보 등록서를 학생편에 보내드렸는데 정순의 등록으로 인해서 무투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 한 분, 부회장 한 분, 총무 한 분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되셨는데 회장님은 작년에 이어서 건희준이 아버님, 그 다음에 부회장은 건희준이 어머님, 그 다음에 총무는 준서 어머님께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회장님 주관으로 해서 엄청 열정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주시고 또 사업도 이렇게 참신한 사업을 해주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예술적인 감성도 업그레이드 해주셨고 학교 홍보를 굉장히 막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공주 10뿐만 아니라 충청 남대까지 이게 우수 사례로 소문이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감사드리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하지 않았던 순서예요. 학부모 의견 수렴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사실 학부모님들이랑 저희 교원들이랑 자유롭게 올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대해서 또는 가지고 계신 의견들을 자유롭게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게 있으시거나 또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